자, 명확한 주제문이에요. 네, 명확한 주제문이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간단한 문법부터 먼저 갈게. 자, 이제는 아시죠? 자, 이 it은 가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진주어는 뭐를 사용한다? 투부정사를 사용해야 되고요. 요렇게 ing는 안 돼. 그 다음 이제 요런 거는 할 줄 아시죠?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동격 대시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로는 바꿔 쓸 수 없어. 옆에 완전한 문장 나오죠? 됐지? 자, 그 다음 자 구문입니다. There's point ing만 돼요. point ing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라든지 또는 to 부정사라든지 전부 다 안 됩니다. 동명사 관용 표현이야. There is no point ing. 네, 뭐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자, 해석은 간단하게 갈게. 자, 어떤 것을 뭐 한다면 바꿀 수 없을 때 그거를 자꾸 뭐 하려고 해봐야 속상해 하거나 자꾸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매우 도움이 된대요. 바꿀 수 있을 때 고민하는 거지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그거에 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러한 개념, this 컨셉이 아까 윗문장에 뭐 했지? 그렇지, cannot be changed,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뭐 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마라 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도움이 되는데 어떤 예시를 통해서 가르쳐야 아이들이 잘 이해해? 동물에 관한 예시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대. 됐죠? 네. 자, 시작해보자. 이그잼플 문장이죠? 자, 아주 명확한 것부터 뭐를 예시로 들면서 토끼를 예시를 들면서 그치? 자, 토끼가 사실은 아무리 이건 토끼의 생각 유는 토끼죠. 토끼가 아무리 뭐를 원해도 it은 당연히 당근이죠. 토끼가 당근을 너무 원해. 그래서 저거 당근이 먹고 싶어 라고 할지라도 토끼가 스스로 문을 열고 토끼가 그 문에서 뭐를 꺼내? 당근을 꺼내서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됐지? 어차피 안 되는 건 뭐 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됐지? 즉 토끼는 절대로 뭐를 할 수 없다? 그 당근이 들어있는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치사 오브니까 간단한 동명사 표현, 동사 원형 안 되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there is no point 똑같이 ing입니다. 소용이 없어. 어떤 거? 저 토끼 멍청한 토끼다. 왜? 뻔히 당근이 여기 있는데 방 문만 열면 맛있는 당근이 여기 있는데 왜 저 토끼는 방문을 열고 이 당근을 먹지 못하지? 라고 토끼를 멍청한 토끼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토끼는 어차피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야 너는 왜 이 미적분도 물론 뭐 올림피아드 정도가 천재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초등학생한테 초등학교 1학년한테 너는 왜 미적분을 잘 못하니? 라고 만약에 그 초등학생을 바보라고 생각하면 그 초딩이 바보인 거야?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지. 초등학교 1학년이 미적분을 어떻게 풀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할 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끼가 바보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가 바보라는 거죠. 즉,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자, 간접부문이니까 주어 동사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요. 자, 즉 우리는 합리적인 능력을 뭐 할 수 있다. 추론해 볼 수 있어. 단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때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 단 가능할 경우에.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러한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예시를 볼게.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토끼를 모아했을 때 it은 토끼죠. 그래서 이어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리고, 자, 그래서 토끼를 딱 잡아. 그래서 토끼를 안았을 때 어떻게 안다? 잘못 안았을 때. 그치? 당연한 얘기겠지만 토끼가 뭐 한다? 막 스크래치, 핥히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됐지?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됐니? 그렇다면 토끼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그치? 그리고 인간처럼 토끼들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안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에 사람이라면 조금 잘못 안았어도 얘가 나를 그래도 이뻐는 하고 싶은데 방법이 좀 잘못됐구나. 그러면 야, 너 이렇게 날 안지 말고 이렇게 안아. 그래야 내가 더 편해. 라고 하겠지만 토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 안았을 때 그냥 단순히 그 상황이 너무나 싫은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겁에 질릴 뿐이야. 그러니까 뭐 한다? 핥히고 도망치는 거죠. 그렇지? 주인의 예를 기출문제로 나오는데 되게 사이가 좋은 주인이더라도 동물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인간의 입장으로 본다면 얘가 나한테 평소에 너무 잘해줘. 밥도 주고 놀아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근데 어느 날 나를 좀 잘못 안았어. 그러면 지금 내가 핥히고 싶더라도 그래, 얘는 평소에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얘를 핥히면 얘 얼굴에 흉터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 이번만은 내가 한번 참아보자 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은 아무리 잘 지내고 잘해준 주인이더라도 갑자기 너무 극한 상황, 자기네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뭐를 하게 된다? 주인도 핥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간단한 서머리를 하자면 결국 뭐 한 거야? 자,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뭐 한다면 어차피 don't act. 네가 할 수 없다면 어떠한 것에 너의 capacity 능력으로 할 수 없다면 사실 뭐 하지 말아라? 하지도 말아라. 됐지?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구나. 쟤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능력이구나. 또는 할 수 없는 나이구나. 라고는 걸 뭐 해라? 인정하라 이거죠. 그쵸? 네. 인정해줘라. 즉 토끼한테 핥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렇지, 토끼는
겁에 질렸겠지. 토끼가 저 멍청한 토끼 요 방문만 열면 당근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거 당근을 안 먹지? 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래 쟤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지. 그런데 인정을 한데 이 인정을 하라는 걸 누구한테 가르쳐라고? 그래 아이들한테도 꼭 가르쳐 주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야. 됐지? 이걸 아이들한테 이런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쉽죠? 네. 자, 2번. 자, 이 글도 1번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1번 문장이 주제문. 네. 간단한 문법 갈까? 자, 이 주어는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니까 당연히 수일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요렇게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쵸? 됐지? 네. 그 다음에 미는 무슨 목적어 받아? ing 목적어 받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요렇게 to 부정사로 쓰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앞에 means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고 나뭇잎 버드소구문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뭐여야 돼? 병렬이어야 되지. 여기에 동명사를 썼기 때문에 요 자리도 무조건 ing만 된다. 많이 연습했습니다. 전치사 옆에 절대로 누구 안 된다? that 안 되죠. 자, 그럼 위치는 될까? 전치사 옆에 위치는 될까? 그렇지, 잘했어. 전치사 옆에 위치는 가능은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위 have에 뭐가 빠져있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즉 완벽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전치사 옆에 위치가 오면 얘는 무슨 문장을 이끌어야 돼?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위치로 쓰면 안 되죠. 즉, 저 자리는 that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돼요. 됐죠? 그러고 보면 what은 사실 굉장히 어떤 문법이야? 독립적인 문법이지, 그치? what이 되는 경우는 what만 되고 w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겠죠? 자, 주제 갈게. 조금 문장이 길지만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자 차근차근 해석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adapting부터 여기 word까지가 동명사 주어죠. 그치? 즉 결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굳이 우리가 성공을 위해 우리의 뭐를 맞추는 건 기술을 맞추는 건 그쵸?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기술을 맞춰가는 것이 뭐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레이는 뭐죠? 진짜 우리가 컬러의 그레이 색깔이 아니라 굉장히 흐릿한이란 뜻이니까 불분명한이란 뜻이에요. ambiguous죠? 애매모호한. 즉 불분명하고 주관적인 영역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식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됐죠?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우리의 기술을 맞추는 거에 관련돼서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이죠. 왜? 이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래잖아. 됐지?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무언가 리미티드 하다는 거야. 제약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치? 너무나 완벽해. 그러면 우리의 스킬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우리의 스킬이 어차피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스킬이 디벨롭, 발전도 되는데 안 되죠. 무언가 약간 좀 부족하고 약간 뭐 뻔한 얘기죠. 역경과 고난에서 뭐가 늘어난다, 뭐 영웅이 탄생한다, 뭐 이런 말과 똑같잖아. 그치?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 더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예시갑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감정 분사니까 ing죠. 네,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PP 안 되고. 자, 어떤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근데 뭐가 부족해? 정보, 시간, 재료, 인력, 돈 같은 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 리더는 문을 닫거나 도망칠 수가 없대.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취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고 모도할 수 없다. 불평할 수도 없대. 그치? 무언가 상황이 나빴을 때. 됐죠? 즉 우리는 누군가를 던지다, 누군가의 목까지 감당을 하는 거죠. 아까 어떤 거 무언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됐지? 부족한 상황이란 거는 윗문장의 뭐에 완벽한 재진술이죠? 그래, less than perfect죠. 그치? 무언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남의 목까지 하려다 보니까 더 뭐하게 된다는 거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반드시 해야 돼. 뭐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의 호사 없이.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 부족 상황에서도 결국엔 우리는 뭐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아무도 돈이 충분하지 않고 아무도 충분한 시간이나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러면 난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네거티브 플로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됐지? 오히려 자, 필요의 어머니처럼 이런 필요성이 어디 굉장히 아주 극한적인 상황일 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최고로 나타난다. 됐죠? 그래서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인 것처럼 아주 극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오히려 어떤 결과? 더 좋은 결과, 더 많이 develop,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 됐니? 자, 왜냐면 왜 디벨롭 할 수밖에 없냐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다시 생각하고 다시 형성하게 하며 다르게 행동하는 거다. 뭐다? 일반적으로 그냥 뻔해 왔던 얘기보다. 그러면 여기를 작가는 최소한 뭐로 본 거야? 그냥 늘 하던 듯이 하는 걸 오히려 뭘로 본 거야? 네거티브로 본 거죠. 왜? 발전이 없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형성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걸 뭘로 본 거야? 이걸 굉장히 좋게 본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뭐가 가능해? 발전이 가능하니까. 됐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10명의 인원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10명이 딱 풀 충족이 됐어. 그러면 얘네는 원래 기존대로 하던 일들만 할 테니까 결과가 뭐 하겠어?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결과가 똑같다는 건 뭐가 아니야? 발전이 없단 얘기고, 반대로 10명이 해야 될 일을 7명이 한다면 이 7명이 3명의 몫을 더 하기 위해 더욱더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결과가 더 뭐 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됐지? 간단하죠? 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에 간단한 문법. 자,
앞쪽에 as가 양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so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성분? 도치 성분입니다. 그렇지? 주어 동사를 바꿔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문장대로 주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동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원래 어순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동사, 여기를 주어 이렇게 위치를 바꾼 거예요. 됐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자, 다음 3번. 자, 이것도 첫 문장이 주제야. 국강은 첫 문장이 주제문인 문장이 많아요. 자, 몇몇은 주장을 합니다. 네, 간단한 문법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과거 완료는 안 되고요. 당연히 연문장 완전하니까 what은 안 되겠죠. 자, 몇몇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신체 지혜라는 걸 가지고 있대. 근데 이 신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수일치 S 주의하시고, 자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몸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사람의 몸엔 이 음식은 나쁜 음식이야 라는 걸 본능적으로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반대로 이건 되게 건강에 좋은 음식일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 교육, 어떤 교육? 영양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자,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어디 이 사람의 연구 결과로부터 파생돼 왔으며, 됐지?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연구했냐면 이 사람이 누구를 연구했냐면 결국엔 유아 애기들을 연구했는데 과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치? 뭐에 의해서? 바디 위즈덤에 의해서 얘네가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선택하지 않는지 이제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살부터 6개월에서 11개월 된 아기들한테 이제 연구를 해본 거지. 자, 뭐 하게끔? 전치사니까 동사 원형 안 되고 ing만 되죠. 그 다음에 언론은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만 받으니까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걸 시작했다? 그래, 얘네한테 6개월부터 12개월 된 아이들한테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총 몇 가지 음식, 34가지 음식 중에서 뭐가 없는 소금이나 설탕이 없는 음식을 선택을 하게끔 했대. 뭐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콤마 옆에 that 안 되고, 됐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시작했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금과 설탕은 결국 작가가 바라봤을 때 이건 뭐하지 않은 음식이야?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healthful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설탕을
설탕이 없는 음식, 소금이 없는 음식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한 거야. 맞지? 그럼 반대로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 패스트푸드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됐죠? 그래서 자, 연구를 계속 해본 결과 몇 달이 지난 후에 어떤 음식 자발적으로 음식을 선택한 아이들의 어떤 상태, 영양 상태와 건강이 매우 좋아졌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뻔한 얘기겠지만 약간의 플로우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부터 중요해. However, 그러나 자, 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 34가지의 음식들이 뭐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 최소한으로 가공이 되고 어차피 뭐가 많으면 영양분이 많고 그래서 뭐와 같은 야채라든지 주스라든지 우유라든지 고기라든지 오트밀 같은 어차피 그 음식 자체가 무슨 음식이야? 최소한으로 가공 처리되고 영양분이 풍부한 자연식품이었다는 거. 즉 어차피 이 34가지 음식 모두가 뭐 했다는 거죠? 그래, 해로운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에 참가한 아이들이 뭘 먹어도 어차피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죠. 되셨죠? 됐지? 네, 그래서 어차피 이 음식에는 뭐가 없었다? 독성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음식 선택에 뭐를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형식 수동태 투부정사 주의하시고, 즉 아이들 자신의 식욕 이외에는 중요하죠. 식욕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못 미치게 했대.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이런 음식들이 누구에 의해서, 자, 돌보미들에 의해서 제공된 음식들. 근데 돌보미들이 뭐를 했다?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죠. 그치? 근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이거 먹으라고 격려하지도 않았고 야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반대하지도 않았대.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끔 냅뒀다는 얘기죠. 그치? 됐지?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의 건강이 뭐 했다는 거? 좋아졌다는 건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됐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뭐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성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body wisdom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힘드니? 근데 해로움이 없었으면 뭘 먹어도 건강했던 거니까 이 주제문에 그러니까 해로운 걸 안 먹을 수 그건 알 수 없지. 좋은 질문. 그건 알 수 없지. 왜냐면 그래서 여기 하웨버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그래서 처음에 썸이라고 언급한 거야. 왜냐면 좋은 질문. 작가가 봤을 때 이 내용, 작가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무조건 사실은 진리야, 팩트야 라고 생각한다면 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몇몇은 누군가는 작가가 봤을 때 누군가는 사람의 몸에는 어차피 신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알아서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썸의 예시로 누구를 든 거야? 이 사람을 든 거야. 그렇지? 이 사람이 작가가 아니야. 됐니?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실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37개 음식 중에 뭐 15개는 좋은 음식이고 15개는 나쁜 음식인데 아이들이 진짜 딱 좋은 음식만 막 선택해서 먹었어.
그래서 막 건강이 막 되게 좋아졌어.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썸으로 표현하지도 않았겠지. 근데 이제 작가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한테 실험을 해봤더니 결국 실험이 끝난 후에 아이들의 건강이 되게 다 좋아졌더라. 근데 여기서 작가가 딱 봤을 때 이건 아직 명백한 불변의 진리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게 어차피 그 34가지 음식은 다 뭐였어? 어차피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었어. 그러니까 뭐를 선택해서 먹어도 어차피 다 건강에 좋아졌기 때문에 약간 신체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슈루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좋은 질문. 이 사람이 작가가 아니야. 그치? 이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누구일 뿐이야? 작가가 얘기했던 건강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몇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한 명이지. 그치? 됐죠? 그러면 진짜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지. 모르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4번. 4번만 하고 쉴게. 4번은 짧고 간단하니까 집단의 진화적인 이점. 네. 자, 스포츠 팀은 종종 어떤 팀이야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때문이 아니라 나디버피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똑같은 옷을 입어서 얘네가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여기가 중요하죠.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만 어차피 자기네들이 뭐를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누구와 대항했을 때? 상대팀에 대항했을 때. 즉 축구팀을 예를 들자면 얘랑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막 그 응집력 있는 팀이 아니라 어차피 너랑 나랑 우리 둘 다 잘해서 우리가 이겨야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거죠. 그치?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죠.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팀은 그냥 연습만 했어. 아직은 실제 시합을 하진 않았어.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 있는 단어가 뭐지? 상대편이겠죠. 상대편이 있어야 내가 뭔가 좀 더 약간 더 협력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상대편이랑 아직은 경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연습만 했던 팀은 아마도 본인들이 그닥 아직은 그렇게 일체화됐다라는 거, 단합됐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못할 거래. 자, 왜냐하면 3번 문장이 주제입니다. 자, 아주 사람은 본능적으로 깊숙이 내재되어 있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 근데 이런 욕구들이 어떻게 또 자극을 받아왔다? 누구에 의해서? 상대편에 의해서 욕구가 자극을 받아왔다라는 거지. 즉 인간의 몸에 무언가 협동하고 싶은 사회적인 단체를 사회적으로 결합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이게 무언가 더 accelerate 강화되려면 누가 존재해야 돼? 상대편이 존재해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시 갑니다. 만일 혼자 외로이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하려고 해. 예를 들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야지 라고 원하려고 했을 때 됐죠? 자, 만일 집단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 집단은 언제나 승리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 혼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집단이 됐다는 게 아니라 versus의 개념이지. a lone person, 혼자 있는 사람과 누가 붙으면, 집단이 붙으면 항상 누가 이긴다? 얘네가 이긴다는 거죠. 그치? 예를 들어 나무가 있는데 혼자인 사람과 10명인 사람이 누가 더 빨리 사과를 따나?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10명이 이기겠지. 그치?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진화된 역사를 보자면 항상 혼자 있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었고, 반면에 결국 자신들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미래 세대에게.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일 거야? 그룹일 거야. 이건 뭘 의미하지? 그럼 얘네가 뭐 집단의 유전자가 좋다는 걸 의미한가? 그게 아니라 혼자, 역사에 따르면 혼자는 패배한다라는 건 그냥 나 졌네, 에이 기분 나빠가 아니라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뭐 번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종족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죽었으니까.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계속 퓨처 제너레이션을 잉태했을 거 아니니, 그치? 그 얘기예요. 뭐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므로 당연히 집단은 안전하고 자신들이 음식을 공유하고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집단은 할 수 있다. 누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집단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뭐 요 지문은 너무 간단해. 그냥 혼자보다는 뭐가 낫다? 집단이 훨씬 더 낫다. 됐지? 네. 자, 그 다음 그럼 5번까지 할까 그냥? 마지막인데? 그래, 마지막인데 5번까지 하자. 자, 수특 마지막 범위입니다. 최대한 수특 자세하게 했어요. 좀 잘 기억나? 시험 나오면 좀 잘 볼 수 있겠어? 물론 뭐 시험이 막 진짜 미친 듯이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였지 라고 어느 정도 인지는 하지. 그치? 네, 화이팅. 자, 마지막입니다. 네, 1번 주제문이에요. 1번 주제문. 네. 자,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 뭐를? 우리가 관찰을 어떻게 했구나, 객관적으로 했구나. 즉, 우리의 관찰이 객관적이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들을 추정하고 수량화하며 뭐를 사용해서? 그래, 측량 도구를 사용해서 얘네를 무언가 수치화하는 게 우리에겐 그럼 이런 객관적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래. 됐죠? 간단한 얘기지. 그냥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자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만 언급한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을 먹은 10명 중에 9명이 훨씬 더 뭔가 건강 수치가 높아졌더라. 그쵸? 이러면 당연히 누가 더 persuade, 설득력이 있어? B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됐죠? 네. 자, 그래서 단순히 작다라는 건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 누구에게? 각각 사람들마다. 그쵸? 자, 예를 들어 무당벌레는 누구에 비해서 작지만
강아지와 비교해서 작지만 또 강아지는 누구하고 비교해봐서 작어? 코끼리하고 비교해봤을 땐 작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사용한다면? 숫자를 사용한다면 이런 어떤 거 주관적인 해석과 의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거래. 그럼 도움이 된다는 건 숫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단순히 이건 작아요 라고 하는 건 주관적일 수도 있지, 그치? 하지만 1인치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1인치라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1인치라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당신이 측정할 수 있을 때마다 항상 측정을 하고 당신이 측정할 수 없을 때도 추정을 하되 항상 뭐를 사용해라? 수치를 사용을 해라. 됐죠? 즉, 이거 문제로 나와요. 우선순위가 있어. measure가 1번이야. 즉, 이게 더 priority, 더 좋은 거야. 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도구가 필요하니까. 아까 도구를 사용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도구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그냥 이건 그냥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 추정할 때, 즉 뭐 할 수 없을 때 도구가 없어서 측정이 안 되면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추정을 할 때 뭐를 사용하라고? 숫자를 사용하라고.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래서 예시 갑니다. 자, 그냥 단순히 많아요. 어디에? 천장 위에 많은 빛 등들이 많아요. 누구? 그 여성 위에 라고 말하지 말고 대신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로 말해라? 7개씩 2열로 된 등이 있다라고 말해라. 그럼 무려 몇 개나 있는 거야? 14개 있는 거잖아. 그치? 단순히 그냥 등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14개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 퍼슈이팅하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나 돈 많아요. 이건 뭐야? 주관적인 거지. 그치? 그러면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돈 많다고 했을 때 누구 입장에서는 진짜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구 입장에선 적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근데 나는 나 100억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 돈 많아요 보다 훨씬 더 100억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쟤는 진짜 돈 많은가 보다 라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겠지. 그치? 그 얘기야. 됐죠? 네. 자, 또한 그냥 단순히 의자가 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스테드오브랑 동의어고요. 좀 더 숫자로 구체화해라. 어떤 거? 이 색깔에, 이 재료에 팔걸이가 없는 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말해라? 디테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라. 그래서 심지어 사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뭐 할 수 없는 측정이나 추정할 수 없는 현상들도 뭐해라? 수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그 강아지가 무언가 냄새가 나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내 기준에서 5가 최악인 1부터 5까지 있는데 5가 최악이거든? 근데 이 강아지한테는 무려 어느 정도 4 정도의 냄새가 나 라고 말한다면 야 얘는 진짜 완전 최악은 아니지만 거의 최악에 가깝게끔 냄새가 나는구나. 이해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모든 걸
수량화하고 또 하나 의미 있는 단어가 뭐다?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만 매기는 게 아니라 뭐 해라? 그래, 디테일, 자세하게 얘기해라. 그치?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수특 모든 범위가 끝났습니다. 네.